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여야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당내 경선 소식과 태풍 찬토의 폭우 피해 상황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안우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이 지난해 총선 직전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의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 데다가 국가기관의 사유와 의심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사건에 대해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의혹이 처음 알려진 9월 2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최측근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제히 윤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보도가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으로 번지자 당사자들은 제각각 해명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수많은 제보를 받아 당에 전달했지만 실제 고발된 것은 아니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손 검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며 윤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자 날조라며 자신을 향한 음해 공작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기사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의문점을 짚어보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는가입니다. 기사는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모두 고발장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편 김웅 의원에 의해 당에 전달된 고발장과 실제 미래통합당이 최 대표를 고발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손준성 보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을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여권의 주장대로 윤 후보가 고발 사주한 것이 맞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손준성 검사의 행동이 윤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충분히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는 핵심 관계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결국 진상은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도 연일 사실기사뿐 아니라 해설기사와 분석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내보내며 자세히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대선 국면의 이번 사안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팩트체크와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의혹과 사건의 흐름, 또 맥락을 시청자에게 차분히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을 넘어가면서 국민의 피로감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10월 또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오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본격화하는 데 대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평가와 급격한 완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지난 6월 말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7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불과 10여일 만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정책이 오히려 다시 강화되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급격한 완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의료계에선 위드 코로나가 감염병과 인류 역사에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합니다. 코로나는 박멸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방역 완화는 필연적이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로 볼 때 충분한 준비성이 없는 방역 완화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오후 7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검토 시점을 11월로 다시 제시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 볼 때 국민 70%가 추석 전 1차 접종을 하고 10월 말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 형성에 필요한 2주가 지난 11월부터는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이라고 밝힌 것을 한 달 정도 늦춘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방역당국의 단계적, 점진적 추진 방침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인명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사회적 수용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가장 먼저 완화 조치를 실시한 영국의 경우 연간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언론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9월 8일과 9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연일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백신 접종률, 또 치료제 개발, 일정 수준 이하의 중증 환자 비율, 사회적 합의 등의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다만 잘 정리된 하나의 기사로 보도하기보다는 여러 기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식과 감수 가능한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한데 막상 이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나아가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대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위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단계적 완화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국가 상황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보도되었을 뿐 정확한 현황과 경과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국 사례 등 다양한 보도물들이 나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K-팝은 해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서 방탄소년단, BTS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발표한 싱글 버터는 빌보드 차트에서 합계 10주간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9월 8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BTS의 버터가 다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버터가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어 빌보드 정상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버터는 올해 최장 기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만에 다시 정상을 차지하면서 통상 10번째 1위를 기록한 건데요. 10주 이상 핫 100 차트 1위에 오른 곡은 버터를 포함해 역대 40곡뿐이라고 합니다. 버터는 지난 5월 발매된 뒤 9주간 1위를 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톱10에 랭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리믹스 버전에 가세한 미국의 인기 여성 래퍼 메건 더 스텔리언의 힘있는 랩이 노래의 힙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에 힘입어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김성수 문화평론가의 말을 빌어 BTS가 거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BTS의 행보는 국내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BTS의 뉴스는 빌보드에서의 놀라운 흥행 성적과
그래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음악계를 대표하는 각종 시상식에서 큰 성과를 거둬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해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소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TV의 BTS 관련 보도는 대부분 단편적인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9월 8일 오후 1시 뉴스특보 기사가 그나마 가장 긴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BTS의 국제적인 위상, 음악 사적의 의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각국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을 활용해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요, 위드 코로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영업용 중고 주방 가구와 집기를 판매하는 서울 황학동 거리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온 의자가 한가득 쌓인 트럭이 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가게에서 온 의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접는 거예요. 1, 2, 3층 모두 폐업한 식당들에서 온 중고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폐업 물건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개업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은 없다는데요. 상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2년 동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이젠 위드 코로나에 맞는 방역 수칙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란 없어지지 않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최원석 감염내과 전문의는 코로나19를 없애지 못한다면 결국 같이 살아야 하니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고 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통칭되는 새로운 방역 체계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대신 피해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논의가 가능해진 건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 치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 후 검토할 수 있다는데요. 질병관리청은 계획보다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11월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급격한 변화와 점진적 변화에 대해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등을 일제히 해제했고 이스라엘 역시 6월부터 대부분이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점진적인 변화를 택했다는데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선 관리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방역 완화 속도 차이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영국은 여전히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은 급격한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임에도 사망자 수는 안정적으로 통제 중이라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확진자 수 폭증과 의료 과부하를 막으려면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대응 방법 역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데요.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모되는 대응을 계속하기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공공병원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다른 진료는 일시 중지됐다는데요. 병동에 들어가려면 5kg이 넘는 방호복과 전동 호흡 보조 장치까지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직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자마자 답답함이 오고 미식거리며 토하는 간호사들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도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임승관 감염내과 전문의는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진료라는 의료체계 안에 편입되어주면 훨씬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병상 확보를 하려 하지만 아직 병상 확보율을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해 기존 환자들의 병상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가장 큰 과제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가치료나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상급병원에 집중된 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요. 꼭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자원을 집중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코로나19를 없애지 못한다는 말을 항복이라 말할 수 없고 절망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며 말했는데요. 1년 반이 넘은 기나긴 싸움과 여전히 끝을 알 수 없지만 소중한 일상이 천천히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돌아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이성원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방역 체제로 생계가 공포이고 누군가에겐 질병 자체가 공포일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겐 이 상황의 업무 과중이 공포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필요한 곳에 공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이성원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그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해.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전 총장의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의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고발 사주 의혹은 점차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발 사주 의혹. 처음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하면서 쟁점이 됐습니다. 네.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네. 거기에서 등장하는 관계자들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입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빈칸이었지만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과 최광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불상자 등 총 11명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이고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고발장에는 고발인이 없었습니다. 뉴스버스는 고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했으며 증거자료와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여당 성향의 정치인과 기자와 PD 등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발장은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4개월 후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의 해명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윤석열 후보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주인데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100수십 명의 정당을 사주했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을 전합니다. 네. 경향신문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전합니다. 김 의원은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으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으리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국민일보는 손준성 검사의 말을 전합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일용이나 명예훼손 등은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합니다. 한편 JTBC는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를 단독 인터뷰합니다. 조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협에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며 사건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해 자신을 뭉개는 방법으로 회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조성은 씨의 주장을 전합니다. 이처럼 모든 언론은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보자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네. 검찰 역시 조사를 하고 있고 네네.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10일 검찰발 고발 사주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는데요. 입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착수했고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전합니다. 세계일보는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핵심 당사자들의 혐의 부인 등으로 수사가 쉽지 않아 정치권의 프레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며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김웅 의원의 손준성 검사 사이에 오간 대화와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의 경위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대검 공익신고 배경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는 상황이라 3가지 내용의 규명에 따라 프레임 전이의 성패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네. 한국일보는 지난해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검찰에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다는 고발장의 진위 여부와 제보자의 신빙성 그리고 4월 고발장과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의 상관관계 등이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초로 이 사건을 제보했었던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면도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 보수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도 있다면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조 씨가 평소 인연이 있던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 제보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정보위원회 소집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라며 지난달 11일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의 서울 시내 호텔 식당 회동에 대해 누가 합석했는지, 공금을 지출했는지, 사적 비용을 지출했는지 등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며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까지 시도한다며 침묵, 책임 떠넘기기, 물타기로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며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조성은 씨가 제기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주된 증거는 작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의 대화 캡처 이미지들인데 총 28장 중에 17장은 조 씨가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처음 제보한 날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11장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독대 전후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과 12일에 휴대폰에 캡처된 메시지들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이것들이 야권 대선 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루어진 정황은 모종의 코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즉각 의문사항에 대해 조 씨가 아니라 국정원장 입으로 해명하길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공익신고자와 박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을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소설을 쓰고 있다는 송영길 대표의 비판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의원들도 국민의힘 박지원의 연루설을 물타기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합니다. 중앙일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각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석열 캠프가 오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박 원장이 딸처럼 아끼는 사람이라며 물론 국정원장이 그 바쁜 와중에도 도심 호텔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게 부적절하고 만나지 않아야 했었는데 만날 수도 있다면 국정원장이 굳이 나서서 뉴스버스에서 사고로 터진 사건을 공작했겠냐며 윤석열 캠프가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피셜을 하더라도 적절해야 한다며 공작으로 프레임을 짜서 가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처럼 진보 보수 언론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지만 정작 정치인의 주장만을 따옴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사항을 사실 입증 불가능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어설프게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뇌관이 된 건 네네. 사실인 것 같아요. 바람직한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네.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치 공작 의혹의 프레임이 일부 언론에 어설프게 계속 보도되고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오히려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 씨를 만나 사실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정치 공작의 의혹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이 결정적인 증거 없이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적절함 이상으로 확증 편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 공작의 의혹 부풀리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은 대선 전국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한 사실 검증과 공수처와 대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연속성 있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알기 쉽게 자세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적 공방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잘 정리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